주말에 뭐 하셨어요? 하니까 그분이 I라고 하고 계속 저를 보는 거예요. 30초나 가만히 있었어. 동사 생각이 안 났거나 그렇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뭘 써야 될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래도 은근히 고민 좀 하셨더라고요. 오. 자기 고향이 울산인데 네. 주말에 울산에 다녀왔대. 그러면 went to 쓰면 되잖아. 그렇죠. I went to 울산 하면 되는데 이분이 공부를 한 게 화근인 거야. 비행기 타고 갔다 온 거야. 비행기 타고 갈 때는 동사 fly를 적어서 fly to 울산 하면 된다라고 어디 들어놓으니까 이걸 과거에 과거로 생각하고 바꿔서.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다가 30초가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러면서 딴 사람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그 시간 다 잡아버린 거야. 시간은 지나고. 그러니까 동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게 그 작은 웃기는 에피소드 하나에서도 드러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다음 책을 준비하고 이제 출시를 한다고 칠게요. 저한테 선생님 책은 언제 출시될 예정입니까?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지 않죠. 네. 책 언제 나와요? 그렇죠. 언제 나와요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 출시라는 단어 암기에 너무 집중했다는 거죠.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호주에서 삼성법인에 마케팅 한 5년 했죠. 이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I was in charge of marketing. in charge of 을 담당하다, 책임을 맡다. 이걸 토익 공부할 때라든지 수능 공부할 때 외우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어렵게만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제 친구 사만다는 I did marketing for 삼성 in Australia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를 하셔야 돼. 왜 기본동사가 어려우냐? 뜻이 확장들이 돼. 너무 많아서. 그래서 원어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I don't think we could get a place in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서울에 있는 한 원어민이 저에게 말했던 거예요. 저희가 아직은 형편이 안 돼가지고 경기권에 살아야지 강남에는 특히나 저희 형편이 안 돼요라고 할 때 I don't think we could get a place. 집도 없죠. 사실은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하우스, 어파트먼트도 없죠. 맞아요. 플레이스가 집이죠. 이게 구어형의 특징이기도 해요. 두루뭉술하다는 거. 그리고 개똥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분만 일찍 맞추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제가 점심 먹을 시간이 좀 충분할 것 같아서 이럴 때 저도 많은 한국학자들도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은 then I can have enough time 이렇게 원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니콜라스는 저에게 that gives me enough time to 간단하게 먹는 걸 그랩이라고 그래요. 그랩 런치 이렇게. 정말 원어민스럽고 어려운 단어 있습니까? 그랩 빼고 하나도 없죠. 그것은 나에게 준다 충분한 시간을 점심을 그랩할. 이런 거를 밀도 있게 공부하면 영어가 눈이 뜨이기 시작해요. 챗GPT하고 여러분 친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제 바바라 X라는 분이 있었는데 누가 상을 당했어, 암으로. 근데 그걸 위로할 때 챗GPT로 번역해서 위로해 주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챗GPT에 의존하는 이유는 시스템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 업무만 처리하면 된다? 여행 가고 주문하면 된다. 근데 진정한 친구가 있을 때 이모션 이럴 때는 내 입으로 내 말을 해주셔야 돼요. 영상에 앞서서 대한민국 역사상 29주 연속 책이요. 나오기 힘든 사례라고 합니다. 29주 연속 김재호 쌤의 기본동사 100. 저도 이 책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데 와, 하나도 버릴 게 없고 정말 살아있는 예문으로 가득 찬 이 책 받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나 정말 이번에 영어 공부 이거 때문에 해보겠다 라는 다짐과 꼭 받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10분 선정해서 자택까지 잘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이트 한방 김원샷입니다. 여러분 1부 잘 보셨나요? 제가 지금 뼈를 맞아서 타박상수죠. 오늘 2부는요, 작정하고 제가 칠판 앞에 학생으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수만 개의 어려운 단어를 달달 외우고도 막상 이 원어민 앞에 서면요, 입이 얼어붙었는지 왜 넷플릭스를 100번 봐도 미드 봐도 웅얼웅얼 안 들렸는지 오늘 김재호 선생님께서요, 기본 동사와 이 원어민 주어 공식으로 우리 뇌를 완전히 리모델링 해주신다고 해요. 우리 10년 묵은 채증을요 1시간에 뚫어버리는 기적입니다. 네, 노트 필기 준비하시고요. 오늘 칠판 강의 바로 시작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칠판 앞에 이렇게 선 이유는 네. 우리가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해도 스피킹이 굉장히 더디게 늘고 잘 안 늘고, 맞아요. 굉장히 또 중급 학생들은 또 정체기가 되게 길고 뭘 해도 잘 안 되더라. 뭐 이런 고민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를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네. 그중에 저는 오늘 좀 기본 동사 구사력이 너무 약해서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기본 동사의 중요성은 알겠어요. 네. 그리고 원어민들도 쉽게 쓴다라는 거를 나중에 스크립트나 예. 뭐 어떤 자막들 보면 알겠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왜 그럴까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드를 보거나 또 원어민들하고 만약에 친구가 해서 어울리면 걔들 어려운 동사 생각보다 안 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대충 알고는 있어, 우리가. 그쵸. 대충 알고는 있는데 내가 만드는 문장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서는 동사에서 막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걸 자꾸 영어적으로만 생각해 보지 말고 왜 이제 기본 동사를 잘
공부해 놓으면 기본 동사라고 하는 것은 대충 공부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이걸 조밀조밀하게 깊이 처음에 할 때 기초 펀더멘털을 강하게 파운데이션을 잡아 놓으시면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 게 되게 난이도를 너무 적게 느끼면서 어렵지 않은 거였네라고 느끼면서 한 방에 쑥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요. 네.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본동사 전문가세요. 아유, 진짜 또 그렇게 또 얘기하면 많은 분들의 또 저기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만약에 여러분 친구 싸만다가 네. 서울에 와서 뭐 네. 공부를 하건 직장을 다니건 하는데 한국말 거의 못하고 이제 기초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단어들을 가르치고 뭐 식당 가서도 이건 한국말로 뭐야 하면 가르쳐 주겠죠?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돈가스다, 음. 뭐 삼겹살이다 먹는 거. 저건 뭐야 하니까 저건 건물이라고 해. 또 이건 뭐야 하니까 도로라고 해. 이렇게 명사를 가르쳐 주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은 명사 하나로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건물하고 끝? 아니죠. 그죠. 돈가스. 물론 알아는 들을 수 있어. 아, 너 돈가스 먹고 싶은 거지? 이렇게. 그럼 우리가 또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온전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문장에 동사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평서문이건 의문문이건. 맞죠? 그러면 우리 한국말이 적어도 학술 대회라든지 제가 만약에 피부과 의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심포지엄을 해. 그러면 어려운 동사도 쓸 수 있습니다. 뭐 시술하다 이런 것도 쉬운 동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시술이라는. 시술은 명사지만 하다와 합쳐질 땐 그게 동사 덩어리가 되듯이. 그런데 일상을 생활하면서 나 성형 시술을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아, 나 성형할까? 그냥 할까 그래버려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런 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통대 준비할 때 뭐 어려운 단어를 자꾸 외우는 거야. 그래, 맞아. 성형수술이나 뭐 수술을 받으면 undergo 이런 거 일상에서 쓰면은 되려 이상하게 들리고 어색하게 들려요. 자, 한국말 이제 갑니다. 자, 한국말에 가장 많이 쓰는 기본 동사가 하다예요. 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쓰는 먹다예요. 그 다음에 뭐가 물건이 나오거나 아니면 집 밖을 나오거나 할 때 나오다도 상당히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얘만큼 많이 안 쓰는데 일단 예시로 벗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벗다. 옷을 벗다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제 하다만 봐도 봐봐요. 일을 하다, 숙제를 하다, 네. 축구를 하다, 축구를 하다 에서부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범용성이 뛰어난 표현들 아니겠어요? 네. 여기서부터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연구를 하다, 진료를 하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다, 그 다음에 심지어 욕을 하다. 자, 보세요. 자, 기본동사 왜 중요하냐? 여기서 일, 숙제, 축구, 진료, 연구, 욕 다 뭐죠? 명사예요. 자, 언어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본 결과 명사가 가장 직관적이고 외국어로서 외울 때도 쉽게 다가오고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사물을 지칭하는 명사가 가장 쉽습니다. 책상, 그죠? 의자 이런 것들. 네. 좀 추상 명사가 좀 더 어렵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명사를 떠올리고 구사하는 게 가장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막히느냐? 일을 할 때 이 을이 조사예요. 맞아요. 조사에서 많이 틀려요. 외국인들도. 일을 하다인데 일이 하다?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이제 나중 얘기고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문장에서 봐보세요. 일을 하다가 공통적으로 붙죠. 그러니까 이 하다를 구사를 잘하면 앞에 명사만 바꾸면 말 줄기가 술술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끼기만 하면. 바꿔 끼기만 네. 하면 되죠.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이걸 너무 등한시했어요. 영어 공부할 때. 외국 사람이 이 하다에 집중하지 않고 일, 숙제, 축구 이것만 달달 외운다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붙는 동사가 하다로 퉁치는 연습을 안 해놓으면 소통이 잘 안 돼요. 연구를 하다가 아니고 연구를 수행하다라고 그래야 되나? 오히려 수행이라는 단어가 더 있어 보이고 고급진 단어일지 몰라도 일상에서는 되려 어색하게 들리고 그렇죠. 오히려 말을 느리게 만들죠. 그 다음 먹다 안 보세요. 원래 먹다는 밥을 먹다죠. 술을 먹다죠. 네. 근데 이게 결국 뭐가 된다? 아까 욕이죠. 지가 욕을 하면 욕을 하다죠. 그렇죠. 내가 욕을 먹으면 욕을 먹다야. 그렇죠. 여기다가 언어 유희를 즐기면 욕을 한 바가지로 먹다라고 부사까지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 부사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해할 때 자꾸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니까 한 바가지로 이렇게 외운 거예요. 우리 영어 공부할 그렇죠. 때.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욕을 먹다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어떤 연예인이 우리는요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할 때 인기를 먹다죠. 자, 보세요. 이 먹다가 처음에 원래 출발 뜻은 뭘 먹다지만 확장적 의미를 가지면서 욕을 먹건
인기를 먹고 살건 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밥, 술, 욕, 인기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리고 영어, 한국말 빨리 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술만 집중하고 인기 이런 것만 집중해 왔다는 거죠. 자, 나오다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제가 가장 야심차게 준비한 게 사실 나오다예요. 야, 너 집에 몇 시에 나왔니? 집에서 몇 시에 나오다. 못이 튀어 나오다. 제가 예를 들어 다음 책을 준비하고 이제 출시를 한다고 칠게요. 저한테 선생님 책은 언제 출시될 예정입니까?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지 않죠. 네. 어떻게 쌤, 하죠? 책 언제 나와요? 그렇죠. 네. 언제 나와요라든지 그렇죠. 언제 나오나요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출시라는 단어 암기에 너무 집중했다는 거죠.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할 때 오히려. 근데 통상적으로 그 책 나오면 대박 칠 걸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러면 책이라는 명사만 딱 외워놓으면 나오면 가지고 다 돌려막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범용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밸류, 투자 대비, 리턴, ROI가 높은 학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동사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벗다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옷을 벗다에서 출발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뜻을 띌 때는 법관이 법복을 벗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옷을 벗는 걸 넘어서서 그만두거나 사직을 하다는 의미까지 되는 것이죠. 퇴임하다. 퇴임하다. 네. 그러니까 퇴임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알면 네. 독해할 땐 좋지만 일상회화를 할 때는 더 민기적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 동사가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말 공부할 때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저는 영어를 쓰실 줄 알았는데 네. 한국말로 출발하셨어요, 지금. 예. 와, 이게 신박한데요. 예. 이 결국에는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기본 동사 중요하다라고 알고는 있다 하더라도 네. 실천을 못 해주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 좀 하는 사람 중에 get 동사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get 중요하대. 그리고 take 중요하대. 맞아요. 그 다음 make 중요하고 let 중요하고 keep 중요하대. 근데 그 제대로 연습한 적이 없죠. 맞아요. 그리고 제대로 연습하게끔 만들어준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동사 책이라든지 강의를 보면 예문이 수준이 너무 높은 게 많아, 오히려. 아니면 너무 유치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중간 지점을 잘 잡아준 그런 공부를 하지 못하고 끌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건별로 미드 보다가 뭐가 나오면은 저건 무슨 get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get도 파고 들어가면 수십 가지 뜻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공부해가지고 쓰려면 너무 스트레스도 크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만나가지고 제가 칠판 강의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스피킹 좀 더 잘하고 잘하려고. 싶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맞아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그렇죠. 문장은 원어민스럽게. 그렇다면 어려운 단어로 이걸 채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와우, 좋습니다.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한국말을 개입시킨 건데 좀 와닿았다니 너무 좋네요. 확실히 네. 영어로 출발하는 점보다는 네. 한국어, 내가 쓰는 한국어, 네. 쉬운 한국어, 일상적인 한국어로 이제 제가 접근하다 보니까 네. 아, 맞네. 저게 중요하네. 기본이 중요하네가. 예. 일단은 필요성이 완전히 필요성을 각인됐습니다. 일단 알아야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다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하다는 수천 가지 표현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다를 그동안 등한시해 왔다는 거죠. 그러네요. 영어에 뭐 예를 들어 do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등한시한 겁니다. 자, do 봅시다. do 하면 뭐가 생각나죠? 하다. 하다죠. 하다. 숙제하다 뭐죠? Do homework. 맞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또 do가 딴 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Do the dishes. 바로 그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일부만 볼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놀랐던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호주에서 네. 삼성법인에 마케팅 한 5년 했죠. 이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I was in charge of marketing 이런 맞냐하면 in charge of 을 담당하다, 그렇죠. 책임을 맡다. 이걸 토익 공부할 때라든지 수능 공부할 때 외우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어렵게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사만다는 I did marketing for 삼성 in Australia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를 하셔야 돼. 한국말도 우리 마케팅 했다고 그러지 이제 마케팅 담당이란 말을 꼭 개입시킬 필요가 없죠. 그렇죠. 좀 더 포멀한 상황에서 담당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총괄이라는 단어를 쓰죠. 맞아요. 근데 일상에서 우리는 총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동사 하나로 이렇게 그동안 왔으면 영어가 너무 쉬워졌을 거라는 걸 제가 전도사 역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맞죠? 또 하나 보세요. 우린 여태까지- 전공하다 하면 뭐라고 배우죠? 전공하다랑 major, major, in. in. 그렇죠. 명사로 쓰이면 major, 동사로 쓰면 major in 뭐 이렇게 배우죠. 맞아요. 근데 꼭 이것만이 정답일까? 그건 아니죠. 나 대학 때 사회학 했잖아.
제가 했잖아. 사회학 전공이죠. 네. 했잖아 그러죠. 맞아요. 내가 꼭 굳이 제가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I did sociology, I did math in college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콜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연어라 그래서 목적어와 동사가 어울려 다니는 덩어리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교보문고 가서 콜로케이션 사전 사가지고 공부하면 할 수 있을까? 안 돼요. 500페이지 되는 거를 1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쉽지 않아. 그게 왜 그러냐면 사전이라는 이런 거의 가장 큰 맹점은 빈도수 기반으로 안 돼 있고 오. 총 모든 것을 다 나열해 버리기 때문에 학습자 입장에서 그걸 끝까지 볼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놈만 속간해도 끝까지 볼까 말까 한데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떻습니까? 그 다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장보다라고 그래요. 그죠? 장보다. 제가 명사는 암기가 쉽다 그랬어요. 네. grocery shopping이라고 그래요. grocery 그렇죠. shopping. 근데 왜 말이 자꾸 막히느냐? 물론 저는 grocery shopping도 생각 안 나고 원래 몰랐어요. 일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거 안다 하더라도 I grocery shop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장은 주로 제가 보고요. 빨래나 설거지는 남편이 하고요. 이러면 또 외국인들은 I do the grocery shopping in my famil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녀석을 놔두고 어려운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너무 쉬워도 음. 저게 맞냐 틀리냐를 고민하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맥락상 지금 들어보니까 저렇게 쓰면 되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게 두가 맞나 틀리냐를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어민한테 물어야 돼. 그렇죠. 챗GPT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것들을 50가지가 있다면 빨리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은 것이죠. 일단 알고. 이걸 건별로 오늘 미드에서 두더 그로서리 쇼핑 봤어. 또 노트에 적어놔. 그 다음에 한 3일 있다가 또 어디에 뭐 봤어.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쭉 정리해 볼 필요는 있다. 그것도 빈도수 높은 친구 위주로. 하나만 더. 제가 두에 대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연구 같은 거를 수행하다면 제가 통번역대학원 준비할 때는 뉴욕타임즈, CNN, 이코노미스트, NPR 뉴스 듣고 공부하죠. 그 다음에는 단어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앵커나 기자들은 있어 보이게 정제되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 수능 공부할 때도 항상 조사를 연구를 conduct, carry out 이렇게 동의어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부메랑처럼 우리를 방해하게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뭐 관련 연구를 좀 해봤는데라고 편하게 얘기할 때는 we did research 그 다음에 on something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영어의 속도가 빨라지겠어요. 두 하나 가지고도 수천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왜 그 어려운 단어에 머리를 싸매고 있냐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 없어요. 왜 저걸 내가 안 쓰고 있었을까? 그렇죠. 원어민에 쓰면 알아들어. 하지만 내 입에서는 안 나와. 맞아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어 외우기를 그만하라. 이제는 기본 동사 연습은 한 번쯤은 완벽하게 하고 새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청취도 수월해지고 우선 말문이 너무 빨리 튀어. 왜냐면 주어 다음엔 반드시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제가 20대 중반에 알바로 당산동에서 네. 동네 규모의 학원, 영어 학원에서 기초회화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저도 스피킹이 안 되는데. 그런데 12명이 한 반이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직장인 분이셨는데 네. 50분 수업인데 수강료를 얼마 내고 수업을 듣겠죠? 네. 근데 이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어요. 그래서 주말에 뭐 하셨어요?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I라고 하고 계속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11명이 벙찌죠?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 얘기하는데 끼어들으니까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1분까지는 안 됐어, 솔직히. 그건 제가 웃기려고 가정하는 거고, I 하고 나서 30초나 가만히 있었어. 동사가 생각이 안 났거나 그렇죠. 고민을 했다는 거거든. 뭘 써야 될지.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래도 은근히 공부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고향이 울산인데 네. 주말에 울산에 다녀왔대. 그러면 went to 쓰면 되잖아. 그렇죠. I went to 울산 하면 되는데 이분이 공부를 한 게 화근인 거야. 비행기 타고 갔다 온 거야. 근데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 비행기 타고 갈 때는 동사 fly를 적어서 fly to 울산 하면 된다라고 어디 들어놓으니까 네. 이걸 과거로 생각하고 바꿔서.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다가 30초가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러면서 딴 사람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그 시간을 다 잡아버린 거죠. 시간은 지나고. 그러니까 동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게 그 작은 웃기는 에피소드 하나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실제 동시통역사들이
동시 통역이 있고 순차 통역이 있거든요. 동시에 할 때는 정확성보다 네. 더 완벽한 문장보다는 속도가 중요해요. 그렇죠. 따라서 국내파들은 동시 통역이 잘 안 돼요. 해외파들은 잘 되는데 왜냐하면 동사에서 자꾸 막혀요. 그래서 저희 국내파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서 기본동사 연습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근데 부족했어요. 그때까지만 깨닫지 못했어. 좀 더 어려운 거, 난이도 있고 멋있는 거, 팬시 쓰면 더 멋있게 보여줄까 봐.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시만 당하고 괄시만 당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영할 때 어깨 힘 빼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맞네. 너무 어렵거나 음. 말씀하신 뭐 팬시한 단어보다는 맞아. 기본에 충실해라. 그거 진짜 말은 참 쉬운데요. 네.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언제까지 끌려다니겠습니까? 이거 돼야 챗GPT하고 대화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get동사 중요하다는 거 알죠? 맞아요. get은 오늘 여기서 칠판 강의 하면은 3시간짜리 강의 10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이 get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get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얻다, 구하다, 생기다 에서부터 get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become, 네. 상태가 변한다 이렇게 배우고 그렇죠. get이 의미가 없고 기능적인 역할만 할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 get, 목적어, 과거분사라 그래서 어려운 단어 써보 pp, 동사에 ed 붙이는 거. 네. 그러면 뭘 수선하다 하면 get it, 고치다 하면 fixed. 이럴 때는 get의 의미는 없어. 이 문형을 만들어주기 위한 기능적 역할만 그렇죠. 하는 거야. 이거에서부터 수도 없이 많아요. get은 이동시키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 학생들이 이래요. 에피소드가 계속 나오니까 재밌네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expression oriented 돼 있어요. 즉 표현 중심의 영업을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EBS 교육방송 같은 것도 중급, 기초를 보면 다채로운 표현을 말씀해 주셔요. 맞아요. 너무 멋진 표현들이 많아. 근데 저도 EBS 교육방송 6년 이상 봤거든요. 근데 6년 뒤에도 제 스피킹은 여전히 브로큰이었어요. 왜냐하면 공교육이라든지 그런 방송 매체에서 하기 힘든 게 뭐냐면 구조적인 설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죠. 왜냐하면 오디언스가 얼마나 다채로운데 영어식 주어 잡기 이런 걸 깊이 있게 설명하기에는 20분, 30분은 너무 짧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픔을 겪은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혹시 뭐 했을까요? 이러면 자꾸 by any chance 이런 표현에 우리가 많이 집착하는 거예요. 왜? 있어 보이잖아요. 오늘 새로운 표현 하나 건진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365일을 살면서 by any chance를 쓸 기회가 몇 번이나 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있어봤자 두세 번? 그렇죠. 근데 get 동사 쓸 일은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생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외국인이 저에게 물었던 건데 혹시 계약서 검토해 보셨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혹시가 뭐지? 맞아요. 혹시 이거 by any chance 이건가? 아니면 예의 바르게 표현하면 I was wondering if 이렇게 써야 되나? 그렇죠.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래서 get이 중요하다고 근데 느낀 게 get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바로 그거죠. 자 보세요. Did you get a chance to review the contract? 이거를 제가 많이 직역하는데 너 기회를 얻었니? 이런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본동사를 조금은 깊이 있게 너무 아카데믹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정확하게 듣고 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도 적재적소에 get a chance를 쓸 수 있으려면 이 get의 뉘앙스를 알 필요가 있다. get은 have a chance하고 달라요. have a chance는 자연스럽게 기회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어 사만다하고 안 그래도 얘기 좀 해봤는데 이러면 I had a chance to talk to her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사만다가 연락이 쉽지 않고 계속 내가 연락을 해도 쉽고 또 이게 업무적인 관계인데 계속 나를 좀 피한 거예요. 근데 어제 드디어 나 얘기 좀 했거든. 이러면 I got a chance. 그 앞에 강조해서 I finally got a chance to talk to her 이라고 해버리면 그 느낌이 살아요. 제가 뭘 있어 보이기 위해서 오늘 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단 하나의 문장이 저에게 많은 걸 시사했습니다. 너무 익스프레션에 집착할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익스프레션은 평생 공부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말도요. 존재하는 모든 표현을 쓰지 않아요. 맞아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By any chance는 알아만 들으면 돼, 솔직히. 그래서 Did you get a chance는 이런 느낌이야. 상대가 바쁜 걸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거 아는데 혹시 어떻게 좀 기회를 가져보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어감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get 하나도 그냥 예사로 보고 넘길 게 아니었는데 저도 오랜 세월 넘기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해석 뒷다 어려운 것만 해석하면 뿌듯해하는 공부. 맞아요. 이런 공부에 몰입됐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오마주처럼 네. 과거에 쌤 수업을 듣던 그때가 떠오르는데 그렇습니까?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궁금했던 것이 집을 구하다 찾다 하면 find나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어민이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신혼부부가 있는데 저희가 형편이 안 돼서 강남에는 당장 집 못 얻어요. 한국말도요. 사다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러네요. 사다 구매하다가 더 쉽고 얻어요 못 얻어요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근데 어찌 보면은 물론 구매 정도 빼고 사다는 기본 동사가 맞긴 하지만 얘는 좀 직관적인 녀석이야. 뜻이 하나밖에 없어. 맞아요. 근데 왜 기본 동사 어려우냐? 뜻이 확장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그래서 원어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I don't think 그 다음에 we could get a place in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서울에 있는 한 원어민이 저에게 말했던 거예요. 저희가 아직은 형편이 안 돼가지고 경기권에 살아야지 강남에는 특히나 저희 형편이 안 돼요라고 할 때 I don't think we could get a place. 집도 없죠. 사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하우스, 아파트먼도 없죠. 맞아요. 플레이스가 집이죠. 이게 구어형의 특징이기도 해요. 두루뭉술하다는 거. 그리고 개똥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구글에 인턴 하려고 정말 3년을 노력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인턴 자리 합격했어. 우리는 합격하다, 패스? 이러는데 I managed to, 쉽지 않은 걸 해냈다. Get an internship at Google. get동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여기서 이제 get에 대해서 너무 깊게 설명할 수 없지만 get은 쉽게 얘기해서 제한된 것, 구하기 쉽지 않고 어려운 것, 이런 것을 손에 넣다라는 의미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약간 어렵게 얻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reservation. 그래서 scholarship까지. 그 다음에 table, 예약할 때. 그 다음에 get a place. 그 다음에 get a chance. 보세요. get a spot은 언제 썼냐면 마라톤을 좋아하는 제 아는 외국인 지인이 동아 마라톤의 자리가 300개밖에 없는데 드디어 내가 하나 확보했다는 거야. I managed to get a spot. 그리고 다른 원어민은 나 못 구해서 할 때 I couldn't get a spot 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get쓰죠. 티켓도 구하기 쉽지 않죠. BTS 이런 거. get a ticket을 쓰는 거고요. reservation도 여러분 청담에 있는 되게 비싼 맞아요. 그 일식집은 예약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I couldn't get a reservation이라고 그러는 거야. make a reservation이라는 표현은 네. 시스템적인 단어예요. 예약을 하다. 즉 회화책에 나와 있는 예약하기 이런 뜻이야. 감정이 다 탈락돼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는 do a reservation 써도 되나요? 어색하죠.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러면 다 붙이면 되느냐. 그죠? 안 되죠. 약을 먹다가 맞습니까? 약을 하다가 맞습니까? 약을 먹다. 먹다가 맞죠. 그러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먹다 보세요. 약에도 쓰죠. 술에도 다 쓰죠. 근데 복용이라는 단어는 네. 사실 딱 생각나는 게 약밖에 못 써요. 그러네요. 따라서 언어 사용력이 높은 어려운 동사는 제한적으로밖에 못 씁니다. 매우 정교한 동사지만 제한적이지만 먹다는 범용성이 뛰어나요. 그리고 장학금 받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get 쓰죠. 그 다음에 테이블 예약하다 get a place 아까 다 했죠. 바로 이런 get까지 알아두면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get 가지고 한번 미친 듯이 예문을 많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스피킹이 되게 쉬워진다. 그런 말이죠. 하나만 더. 여태까지 알던 그 get은 얻다, 뭐 네. 변화 네. 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죠. 힘들게 얻어냈다라는 뉘앙스를 하나를 알게 되니까 네. 문장을 붙이거나 말하거나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자신감 생기죠. 네. 이렇게 공부를 처음부터 이렇게 해줬으면 영어는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어렵게 공부한 거지. 그리고 get 같은 경우에 주문할 때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Can I get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서버다, 뭐 알바를 하는 서버다 하면 What can I get you? 뭘 갖다 드릴까요? 할 때도 get을 쓰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감기가 걸리다 하면 자꾸 학교에서는 catch a cold만 많이 가르치지만 맞아요. 내가 감기가 지금 걸려 있다면 I have a cold죠. 그렇죠. 근데 전 3월만 되면 감기 걸려 하면은 I get a cold라고 그래요. I always get a cold in March 이러면 3월 되면 감기. 왜냐하면 have는 지금의 상태를 가르치지만 get은 없다가 생기는 게 get이에요. 변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 동사를 벗어난 게 어딨냔 말이에요. 다 기본 동사를 쓰는데 왜 나만 어려운 동사를 쓰고 생각이 안 나냐 이런 말이죠. 딱 두 가지만 더 get 동사. 야, 저녁이나 함께 하자. 점심이나 함께 하자. 즉 밥을 먹다는 eat이나 have가 맞아요. 하지만 오래간만에 본 친구에게 카톡 보내가지고 야, 안 보지 1년 됐다. 만나가지고 술도 한잔하고 저녁 먹자. 이러면은 socializing. 그렇죠. 그런 느낌을 줄 때도 let's get lunch. Let's get dinner. 이렇게 해서 let's get dinner sometime soon. 야, 조만간에 만나가 저녁 함께 할까? 우리 한국말도 저녁을 먹을까라고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저녁이나 하자 이런데 그때 하다는 do는 아니고 get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범용성이 무지막지하게 뛰어나다.
get 이거 말고도 제가 설명하는 뭐 끝도 없고 막 어마어마합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have 동사 간과할 게 아니에요. 보통은 have 그러면 가지다. 네,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have가 가지다는 맞죠? 네. 맞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근데 have는 A 타입의 가지다가 있고 B 타입의 가지다가 있어요. I have 100만 원 할게요. 네. 100만 원. 나 그죠? 100만 원 갖고 있어요. 그 다음 She has blue eyes. 영어 선생님들 참 많고 또 영어 작가분들도 많은데 제가 유일한 강점이 하나 있다면 교실에서 티칭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20년 이상. 그리고 소수 그룹 수업을 거의 10년 가까이 했죠. 그러면 학생들이 말하는 걸 다 받아 적고 그들이 한국 사람이 영어를 어떻게 하길래 자꾸 브로큰이 나오는가를 연구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인상 데이터가 많죠. 많이 생긴 네. 거죠. 그러면 한국 사람이 잘하는 해부는 첫 번째 해부예요. 맞아요. 자, 첫 번째 해부에 이거 너무 오늘 학구적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해부의 특징은 주어와 목적어가 별개의 존재야. 그럴 때는 잘 써. I have 100만 원. I have a nice car. 나는 나고 차는 차예요. 근데 이 B 타입의 have를 전혀 못 써요. 그래도 칠판에 있는 거는 그나마 쉬운데 이게 직역하라면 그녀는 가지고 있다 블루 아이를. 근데 한국말로는 걔 눈 파랗잖아 이런 말이에요. 맞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열에 한 5명이나 4명의 학습자들은 her eyes are blue 이렇게 영작해 오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렇죠. 이게 쉬운 것 같죠? 근데 예를 들어 그 친구 요번에 우리 뽑자 소통 능력이 뛰어나 이러면 주어 잡기와 기본 동사가 밀접하게 관계해. 기본 동사를 잘 쓰면 주어를 잘 잡아야 돼. 따라서 his communication skills are great 이러면 너무 오바스럽게 들려. 질문 자체가 그 사람 어때? 그의 포커스가 가 있죠. 네. What is like? 그러면 actually he has 그 다음에 great communication skill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전체가 주어가 되고 부분이 목적어가 되는 이 규칙성을 꿰뚫고 있으면 영어가 쉬워져요. 두 개념이 약간 일치하는. 그렇죠. 네. 이 사람하고 그 스킬은 같은 존재예요. 그 사람 일부인데 A 타입은 다 다르죠. 그러네요. 와우. 이거는 아무도 설명 안 한 거예요. 제 스스로 오랫동안 영어를 쳐다보면서 깨달은 것이죠. 저도 뭐 이걸 연구해서 듣고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 뭐 저 쌤은 뭐 이걸 연구하고 난리야. 영어 잘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욕먹을 각오하고 설명드리는 건데 알고 나니까 속은 시원했어 사실은. 와 이거 새로운 접근법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용리단길에 카페에 멋진 거 많다 이러면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해요. 용리단길 has a lot of nice cafes.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항상 there are a lot of Vienna. 이렇게만 해. 솔직히 둘 다 맞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둘 다 맞는데 의도와 이런 거가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have를 잘 쓰고 있느냐? 못 쓰거든요. 그러면 have 간과하지 말라고 하는 게 또 어디서 나왔는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have는 경험을 나타낼 때 늘 have를 쓰거든요. 경험을 나타낼 때. 그런데 우리는 이때 have를 안 써요. 요번에 신혼여행 갔다 어땠어? 하니까 It was great. 맨날 이래. 맞아. 그것도 좋은 영화야. It was a lot of fun. 파티 재밌었니? 하니까 야, it was 뭐 cool 하고 그렇게만 영어를 해왔는데 좀 더 점잖게 얘기할 때는 have를 써요. 잘 보세요. 네. 제 아는 원어민의 아내분이 부산분이라서 명절 때는 꼭 부산을 가요. 근데 이제 요번에 어떻게 부산 또 잘 다녀오고 처남 또 결혼했다는데 어떻게 잘 됐고 하니까 이번에 잘 다녀왔어요 이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못해. 두 가지로 나뉘어서 표현해. Yeah, I went to Busan with my wife over the holiday and it was really good. 이렇게 영어를 해. 그러니까 그래놓고 왜 내 영어는 and, but, so 이런 것만 하지? 그렇죠. 이렇게 탓하는데 이제 원을 알아야 돼. 봐봐요. 네. 우리 한국 사람은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를 남발해. 오 맞아요. 이 형용사를 서술어 형용사라 그래. 근데 은근히 한정적으로 형용사 플러스 나운을 쓰는 걸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경험을 얘기할 때는 원어민은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have를 쓰고 네. 형용사를 쓴 다음에 명사를 쓰는 게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따라서 we had a great trip to 부산 이걸 쓰는 거죠. 이거 보면 해석 다 돼요. 맞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보면 쉬운데 내가 못 쓰는. 바로 그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어떻게 연휴 때는 잘 쉬셨어요? 아니면은 뭐 여행은 잘 다녀오셨죠? 이러면 우리 항상 의문문으로 해. 그렇죠. Did you 이렇게 해. 맞아요. 근데 원어민은 hope you
had a great trip. 이렇게 have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볼 때 감흥이 없는 거야. 쉬우니까. 근데 이런 경험을 나타낼 때 건건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전 남친이랑 제가 진짜 안 좋게 끝났거든요. 이러면 항상 broke up 맞아요. 쓰고 헤어지다. 안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원어민은 어떻게 하냐면 We had a terrible breakup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봐요. 다 맞잖아.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골방에서 제가 사업을 강남역에서 크게 했었거든요. 어학원을. 근데 쫄딱 망했어. 제가 사업 수완이 없어. 다 퍼져버려 그냥. 그래서 이제 후암동이라는 곳에 지하에 월세를 얻어서 3년을 아주 삼고초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원어민 니콜라스 쌤하고 이제 손을 잡고 매일마다 연구를 했어요. 정말 영어 어떻게 된 것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골방에서. 그러고 3년의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눈에 들어오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론적 지식만 빠삭하고 맞아요. 입은 못 되는 사람 제일 싫어요. 저도 교포만큼 말 잘하진 못하지만 웬만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We had a terrible breakup. 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부도 잘 쓰면은 문장 만드는 게 무궁무진해져. 지금 시야가 네. 이렇게 좁혀졌다가 예. 확 넓어지는 넓어져요. 네. 그러니까 해부 하나만 잘 써도 단순히 가지다가 아니더라.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 그렇게 보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자꾸 어려워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제 아침에는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별일 happened yesterday, you know? 이렇게 얘기하거든. 네. 근데 원어민들은 I had a weird morning yesterday. 그렇게 얘기하는데 들을 때는 알아들을 수 있어. weird이. 그렇죠. 그거가 함정이야. 들을 때 아니까 weird 정도 빼고 다 쉬우니까 나 할 수 있겠다 싶거든. 그 생각조차 안 해. 사실 할 수 있겠다는 판단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야. 중요한 건 동사야. 동사야. have 있었네요. get, have 이런 것만 잘하면 최고고 제가 이제 끝마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만 더. 왜 주어 잡기가 중요한 줄 아세요? 와우. 우리 한국 사람은 거의 사람 주어를 잡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I, we 이렇게. 근데 원어민들은 요거는 비밀인데 기본 동사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 용어 써서 죄송해요. 네. 지시대명사 주어 연습을 많이 해놔야 기본 동사라 원어민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it, 그 다음에 that, this예요. 그동안 우리는 it, that, this를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것, 저것, 이것.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뭐 이런 식으로만 맞아요. 학습을 해왔어요. 지시어라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가장 여기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 옛날에 니콜라스 쌤하고 작업을 할 때 콘텐츠 작업을 3시간씩 일주일에 2번씩. 그런데 오늘 5분만 일찍 마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 왜 하니까 그 친구가 한양대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점심 먹을 시간이 좀 충분할 것 같아서 이럴 때 저도 많은 한국 학자들도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은 then I can have enough time 이렇게 원한다. 그렇겠죠. 근데 니콜라스는 저에게 that gives me enough time to 간단하게 먹는 걸 그랩이라고 그래요. 네. 그랩 런치 이렇게 정말 원어민스럽고 어려운 단어 있습니까? 그랩 빼고 하나도 없죠. 그러네요. 그것은 나에게 준다 충분한 시간을 점심을 그랩할. 이런 거를 밀도 있게 공부해놓으면 영어가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언어들은 이렇게 지시대명사다 give 동사다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언어를 자연 습득하니까. 그렇죠. 모국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언어 민간기 넘어가면 논리적 이해 밑바탕 안 되고는 안 됩니다. 그게 되던데요. 제 친구 철수는 그건 미국에서 진짜 오래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매일 미국 친구하고 어울리고 미드 보고 막 그냥 미국 사회에 빠져 있어야 돼. 우린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성이 그러면 수만 가지냐? 아니에요. 몇백 개 안에 다 추려져. 따라서 해낼 수 있는데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지금까지 허우적거리더라고. 그래도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희망적이고. 바로 그거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학술 회의도 저는 해야 되고요. 이런 사람은 이제 고급 동사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문장의 틀이 다 잡혀 있으니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지시대명사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지시대명사 문법 용어 쓰지 마세요. 이래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시대명사 용어 몰라도 좋다 이거예요. it, that, this를 주어로 잡을 때 영어가 편해지더라. 그리고 기본 동사가 따라 나오더라. 그동안 기분은 무조건 주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사람이 누구에게 뭘 주다 할 땐 잘 써요 우리가. 네. He gave me something. 맞아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시간을 줄 때 못 써. 항상 if you finish a bit early today, then I will have enough. 이렇게만 영어를 해왔죠. 소통은 돼요. 만약에 이걸 시청하는 분들이 저는요 원어민스러운 영어 관심 없고요. 일단 소통 듣고 잘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라고 하면 이건 불필요한 설명일 수 있어. 하지만 말을 하다 보면 좀 더 원어민스럽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지시대명사 기본 동사의 합은 여러분들의 영어에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그리고 네. 문장도 되게 컴팩트했어요. 깔끔해요. 네. 컨사이스한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이야, 정말 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수업하면 100강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와우. 재밌지 않습니까? 거의 몸을 불살라서 예. 지금 이야기를 주셨어요. 와. 그만큼 재밌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도. 근데 예. 그 쌤의 그 3년 동안에 예. 소위 말하는 암흑기가 암흑기. 예. 예. 그때 참. 그때 진행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뭐 제가 삼고초를 하고 고생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욕심이 나서 제 사업을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그때 참 힘든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잠이 잘 안 오고 그래서 앞에 CU가 있었어요. 네. 후암동 삼거리 CU 가서 새벽마다 처음처럼 한 병과 쇼다리라는 게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쇼다리 1,500원짜리 사가지고 깡소주를 거의 한 일주일에 4-5번 먹었던 것 같아요. 한 3년을. 그래서 몸이 안 좋아졌을 수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잘 버티고 또 세상 밖으로 이렇게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저를 또 알려주시고 그분들이 이제 그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에. 그쵸. 근데 저를 선택해 주신 거죠. 김재우가 뭐 진짜 백이다 이렇게 그분들은 이제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그렇게 함께 작업하고 이런 기본 동사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네. 어떻게 나왔는지가 예. 배경까지 들으니까 예. 이거 그냥 수치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문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저는 예문이 얼마나 내 얘기와 닮아 있느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느냐가 암기의 효율을 끌어올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뭐 성문 기본 영어나 종합 영어 책 맨투맨 너무 좋지만 네. 너무 훌륭하고 제 책보다 더 훌륭해 사실은. 근데 예문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 따라서 문법 이론 지식을 쌓는 것만 되고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참 오늘 쉽게 네. 기본 동사를 가지고 해보니까 네. 영어가 달리 보입니다. 달리 보입니까? 네. 와 정말 원샷 대표님도 새로운 또 영어가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동사를 중요하다고만 알았지만 네네. 진짜 중요하구나.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접근했을 때 음. 내가 되게 자신 있게 뱉고 맞아. 듣고 할 수 있겠다. 바로 너무 어렵지 재밌네요. 않게 문장을 풀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짜 자꾸 마지막이 제 특기인데 결국 여러분 혹시 phrasal verb이라고 해서 구동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구동사 뭐 뺐다면 take away, 뭘 신발을 벗다면 take off 이런 거, 이륙하다도 take off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기본 동사와 전치사 플러스 부사가 맞물려 가지고 일반 구어 일상 영어에서 구동사로 소통을 그들이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동사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면 청취가 잘 안 돼. 맞아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기본 동사를 마스터하면 phrasal verb까지 해주면 나중에 청취가 되게 수월하게 돼.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뿐만 아니고 이제 CGV 같은 데 가서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싶은 로망은 누구나 있을 거야. 있죠. 그게 들리려면 거기까지 해주셔야 돼. 구동사. 그러니까 이제 기부도 생각나니까 막 그런 게 있고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그 집 꼭 가봐야 돼. 무조건 go to 뭐 아니면 visit 이런 말 쓰잖아. 맞아요. 그러면 check it out 이렇게 쓰는 게 대표적으로 새로 나온 음식을 먹어보거나 새로 생긴 카페에 가보거나 확인하다가 아니군요. 김조쌤 요번에 신간 발표했다는데 그거 꼭 한번 서점 가 봐봐 이런 것도 다 check it out 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돼 있으면 말이 체크아웃 가지고 100문장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책 나오면은 신제품 나오면 써봐 하면 use인가? 맞아요.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 영화 봐봐 책 봐봐 하면 you should read the book 해야 되나? 하면서 뭔가 촌스러운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그렇죠. 아닌 것 같고. read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런 느낌. 명불허전입니다. 제가 자꾸 너무 좋네 해서 나르시스트 같은 면모를 보여줘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만큼 오늘 이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에게 진짜 배기로 한번 깨닫는 시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거의 몸을 불살라서 예.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네. 우리 대한민국 영어 학습자들을 위해서 네. 마지막 큰 당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당부. 예, 요즘은 예전과 달리 조금 더 중년층들이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자들이나 수강생들도 중년층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워크샵 해도 5, 60대 분들 70대 중반까지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제가 볼 때 그때 영어를 잘하는 게 어떤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수익화 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막상 그 70대 그 젠틀맨에게 제가 어떤 계기로 영어 공부하십니까? 모티베이션이 뭡니까 하면 너무 재밌대요. 뭐 얻어야 합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요즘 20, 30대들 힘들잖아요. 맞아요. 취업도 힘들고 또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스펙도 쌓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익 점수 있고 그다음에 대충 얘기가 통하면 영어를 서바이벌 잉글리시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학생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야심이 있어요. 반드시 그 회사에서 임원 자리는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사실 이과 출신이라서 또 회계라든지 이런 공학 이런 하신 분들이 스피킹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 왜냐면 그분들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딱딱 깍지가 안 맞으면 잘 안 돼요. 특히 국어 영어가. 근데 그분이 확실한 목표가 있어서 끈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는 뭐냐. 나중에 영어가 필요할 때 하면은 안 늘더라. 그걸 40대 중반에 모 기업의 부장 여성분이 제 수강생이었는데 말해 주셨어요. 제가 선생님 이 얘기를 젊은 친구들이 꼭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영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챗GPT 있어요. 챗GPT하고 여러분 친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제 바바라 X라는 분이 있었는데 누가 그 상을 당했어, 암으로. 근데 그걸 위로할 때 챗GPT로 번역해서 위로해 주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챗GPT에 의존하는 이유는 시스템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 업무만 처리하면 된다. 여행 가고 주문하면 된다. 근데 진정한 친구가 있을 때 이모션, 이럴 때는 내 입으로 내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고 말이 좀 새나갔는데 20, 30대 친구들도 언제 어떻게 나에게 기회가 올지 모르고 그때 영어가 내 말목을 잡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미리 미래를 내다본다면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년층은 오히려 제가 더 정성껏 모셔서 이 재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통하는 영어를 기본부터 네. 정말 재미있게 네. 거의 막 무릎 꿇고 일어나서 거의 네,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우리 김 교수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도 네. 다양한 콘텐츠로 예.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예. 발전에 많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샷의 원사이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29주 연속 책이요 나오기 힘든 사례라고 합니다. 29주 연속 김재호 쌤의 기본동사 100. 저도 이 책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데 와 하나도 버릴 게 없고 정말 살아있는 예문으로 가득 찬 이 책 받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나 정말 이번에 영어 공부 이거 때문에 해보겠다 라는 다짐과 꼭 받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10분 선정해서 자택까지 잘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